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 AI 시대에 이 녹취록만 이게 비교를 해도 네네 예. 거기에서 뭐 녹취록 이게 풀었다라고 예. 써놓는 것이 실제 녹취 내용하고 달라갖고 네. 뭐 윗분의 지시가 있었다 해서 이재명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을 그렇게 걸고 넘어진다라든가 이게 누가 봐도 진짜 옛날 같으면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아마 그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건데 진짜 그래서 낱낱이 더 밝혀지는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녹취록을 심지어 조작할 정도의 이런 ABC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행태를 벌인다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했나 네. 검찰 그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우리 저기 그 황민규 교수님이 이거는 명백한 그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대한 이거는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저기 그 어디야 그 뉴스타파 거기에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올라가 네.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분량이 1,4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400페이지 아이고. 중에서 딱 세 군데예요. 네. 세 군데를 위조, 네. 변조, 추가 이렇게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위례신도시라는 데를 위더신으로 이렇게 바꿨죠. 위더신. 예, 그럼 누가 위더신, 봐도 맞아요. 이재명 당시 대표를 갖다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작업이었죠. 예, 그다음에 예. 그 재창이 형, 그 정재창이라는 분이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초기부터 그 예. 대장동 깊숙한 그 업자예요. 막 네. 협박을 해가지고 대장동 업자를 또 협박해서 막 80억을 막 이 돈을 강취하는 네. 이런 사람인데 그 재창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실장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거 누가 봐도 정지성 실장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또 한 부분 저는 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녹취록에다가 제 이름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용이 실장님 위더르신 아니 1,400페이지 중에서 이게 무슨 뭐 아주 이 검찰의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전화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진상 실장한테 금품이 오갖고 그랬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장동에서 그렇죠. 거기저기 50억 클럽 이런 데는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정영환이 거기다 메모까지 합니다. 녹취록에다가 누구 50억, 뭐 검사 출신 누구 50억, 아들 뭐 얼마. 그리고 녹취록에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조작해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중범죄고 또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외에도 그 이제 공문서를 갖다가 이제 이 조작한 행위들 맞아요.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많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했다고 처벌을 받는 검사가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 그 네.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던 검사들은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이게 검사나 이 판사나 네. 탄핵 외에는 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법무부 감찰에서 지금 이 수사로 전환해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감찰 대북 송금에서 뭐 박상용 검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그 거짓말한 거, 그다음에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거, 사건을 조작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좀 인력을 좀 추가해 가지고 지금 드러난 뭐 대장동 사건이나 재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일해야 여기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주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검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검을 하게 됐을 때 검사들의 범죄를 또 그 검사 출신이 그렇죠. 와가지고 사건을 한다. 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보면은 그 7월달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 권력을 오남용해가지고 그 이 사건을 만든 조작 행위에 대한 그 처벌과 그다음에 뭐 피해자 이 회복에 대한 네. 이런 법률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그다음에 뭐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까지 해가지고 이 여야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했는데 저는 그런 게 빨리 이 국회에서 조금 더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뭐 시간 지나니까 지금 이게 더 급한 거야, 이게 더 급한 거가 워낙 뭐 윤석열에 그렇죠. 대한 너무- 폐해가 많다 보니까 너무 너무 많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좀 하나하나 네. 좀 차근차근하게 네. 짚고 넘어가서 그래서 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역시 민주당은 이 정말 치밀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디테일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들은 뭐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막 의견서를 갖다가 막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네. 칼라로 뭐 별지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의견서를 냅니다. 일반 사건의 변호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피고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비유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검찰들은 광범위하게 사건을 조작, 축소, 그렇죠.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면서 자신들의 법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저기 수사권도 없고 네. 그냥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 고생해가지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또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낸 그러한 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안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네. 그 당사자 대상자들에 대한 그 명확한 뭐 지명도 하면서 그렇게 저는 좀 국민을 좀 더 보고 좀 담대하게 강하게 물론 뭐 힘드시겠죠. 일이 워낙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 지식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기여도 안 한 진짜 이 반민주적인 사람들이 민주주의 덕을 너무 보고 있는 느낌이 이제 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네. 그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네. 그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뭐 법기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법기렉이, 법꾸라지, 예, 법비. 예. 그러니까 법 도적이라고 그러죠. 예. 정말 뭐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법비라는 표현이 오히려 응당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지금. 예,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의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이 사법부 신뢰가 엄청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특히 검사뿐만 아니라 네. 판사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신뢰가 무너져서 이 신뢰 회복을 먼저인데 지금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에 그 출근길 갑자기 뭐 내가 갑자기 잡힌 것 같아요. 갑자기 한마디 하고 간 거 네. 보면 여전히 순서를 모르고 있다. 일단 본인들의 과오를 먼저 사과하고 그렇죠. 예. 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바로 잡겠다 해야 되는데 본인의 연관된 일에 그냥 득달같이 저렇게 말하고 정작 내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국 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검찰의 이러한 그 조작과 그러한 일탈, 네. 그다음에 범죄 행위가 이렇게 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법부의 최선의 동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에서 사법부가 영장 쳐주고 그러니까 네. 조작된 그 피고인이 조작된 그 이 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비호를 받는 그 당사자가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네.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게 감지되면은 꼼꼼히 사건 기록을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뭐 검찰은 어떻게 보면은 저 우리와 같이 그 법조인으로서 그 직업적인 저 동조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완전히 저기 검찰의 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내는 의견서를 갖다가 그냥 그렇죠. 믿어버리고 없이.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게 어떻게 앵무새죠. 되냐면은 원래는 판사는 판결을 한 사람이고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청사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를 대리해 가지고 사건을 고발해서 네. 그 범죄자를 갖다가 사건을 기소해서 이걸 그렇죠. 밝히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는 혹여 또, 여기에 희생자가 있으면은 피고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과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서 그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재판부가 재판 중심주의니까. 그러니까 이 공판주의가 그래서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조작한 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돼 검사가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대원칙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네, 제가- 한 사람이 억울함.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기가 막혔던 게
하다 보니까 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2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막 이제 1심 끝나고 나서 제가 법정 구속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이거 다 조작 이 진술 회유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놈이 돈을 썼고 이런 걸 다 밝혔는데 근데 어느새 그 변호사들이 제 무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갖다가 지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그 유동규가 돈 쓴 거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수사를 하는 고마우면 거네요.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관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저기 대한민국 저기 형사법정에 어떻게 재판의 원칙이 예. 이렇게 변호사들이 수사관처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검찰들은 니네가 입증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밝혀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법부의 신뢰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신뢰 맞습니다. 없는 독립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뭐 대표적인 게 저기 내란 수계를 갖다가 풀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접대 받은 거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새벽에 뭐 5시에 한 3번을 바꿨다면서요. 이런 일련의 국민들의 법 감정에 평균치 한참 모자라는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2심을 거의 1심을 거의 마지막까지 맞아요. 하는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하란 말입니까? 아니 진짜 아니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만들 거였으면 처음에 진작에 했어야죠. 예.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대법관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대법원장이었으면 이게 진짜 급하고 대한민국에 이거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재판부 전담을 만들어서 다른 사건 배치 안 하겠다. 이것만 집중해라.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법률안 통과될 그 하루 전날 얘기 바꿔서 뭘 하겠다. 이제 법률 취소해라. 진짜 저는 이제 작년 내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 반면에 또 충격받은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그 국회 앞에서 예. 또 저 남태령에서 그다음에 그 경복궁 앞에서 그렇게 추위와 싸우면서 이 지켰던 저는 가장 큰 게 민주주의고 예. 그 기본은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저는 그 검찰 예. 그다음에 사법 이쪽에서 저는 결자해야 된다. 그래서 더 좀 정말 이 그 근본에 좀 천착해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원장님 법률가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이 사건을 갖다가 3년 동안 이 구치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뭐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형사 사건은 만주 검사 정도는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 기소되고 공판하 이거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 경험했죠. 근데 그것도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예. 이제 수사를 맨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영화 보면은 이제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마약사범 누가 있고 네. 밑에 저기 부두목 김현성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김용이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서 짜맞춥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기소용 수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오면 증거에 따라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수사를 하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어. 예. 저 상대방이 돈 쓴 게 다 나와. 예. 막 내연녀한테 막 포르쉐를 사줘. 예. 그다음에 저기 집을 17평에서 47평으로 옮겨. 예. 예. 근데 김용희는 저기 골프 한 번 안 쳐. 평생. 예. 그 저기 10년째 중고 소나타를 지금도 타고 다녀. 예. 그러니까 털어도 없어. 주변에. 실무했던 후배들까지 다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집중으로 이 면담하면서 진술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욱이 지금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가 겪었던 게 아니라 검사님들이 면담하면서 너 이렇게 했지 그 얘기 그냥 듣고 얘기한 거다. 소설 짜맞추기를 하는 거네요. 짜맞추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 제가 1심 때부터 그랬어요. 1심 때부터 제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면담했어 니네들? 그래서 제가 1심부터 면담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이게 구치소 안에서 뭐 그런 걸 얘기해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심지어
지금 이제 그 형근택 변호사 제 후배가 네. 저 1심 얼마 전에 때 부시장 수원 부시장 부시장 이제 했잖아요. 그만뒀는데 현 변호사가 저를 접견와서 제가 이제 검찰들이 정치자금법이 자기들이 봐도 이상해. 이러니까 이제 뇌물을 갖다 붙입니다. 10몇 년 전에 김용희가 뇌물을 받았다. 유동규를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근데 진짜. 그것도 공소장을 바꿔요. 예.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선거가 필요해서 정치자금으로 이랬다가 그러면 뇌물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뭐 뇌물을 갖다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는 제가 좀 이제 좀 호기롭게 좀 이렇게 기운이 있었죠. 그래서 야 무슨 뭐 저기 내가 그 사랑한 연필로 쓴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네. 공소장을 갖다가 뭐 연애 편지냐 썼다 지웠다 하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형은택 변호사한테 입장문도 내고 이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 워낙 조작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1심도 저는 그러니까요. 변호사분들한테 그 다음에 총선 있고 이래가지고 네. 변론 종결 빨리 해달라 네. 이게 네. 왜냐면 네. 다 나왔거든. 뭐 철거업자한테 3억을 받아서 써 집을 옮겨 그랜저 차를 사. 근데 그런 거는 다 덮어버려요. 초등수사 때 나온 거는. 그리고 진술을 바꿨던 저를 체포한 그 즈음에 10월 이후에 그 진술들만 의견서에다가 한 30개, 40개를 갖다가 수천 페이지를 갖다가 내니까 판사가 그거 보고 야, 저 김용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그 오전 시간에 제 사건에 대한 아니에요. 이러한 뭐 분노 어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강의에서도 좀 그랬습니다. 이게 이 분노가 중요하죠. 우리가 분노가 뭐 전체 뭐 문영배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 분노가 내용이 될 수는 없지만은 분노가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고 예. 처벌하고 예. 새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신뢰를 되찾자.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좀 얘기를 함축하고 이건 싶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또 뜨거워져 갖고 오늘 죄송합니다. 핫스팟이 아니 너무 좋아요. 예, 핫스파라고 이게 뜨거운 곳이다 여기가. 그래. 예. 아무튼 핫스파가 돼가고 있긴 한데 제가 조금 이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차원에서 지금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3년 지금 저 3년이 지났어요. 지났죠. 제가 2022년도 10월 19일 날 체포됐으니까 예. 벌써 지금 3년하고도 지금 한 2달 지금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천불난다 그러잖아요. 네. 속에 막 불이 나잖아요. 예. 그럼 불을 좀 어떻게 끄세요? 그냥 아니, 근데 불난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아닙니다.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병생계예요, 좀 그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못 봤던 사람들도 좀 지인들도 만나서 예.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제 별명이 경청이었어요. 경청.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해서 예. 그래서 김용의 장점은 예. 이제 경청이다 이런 굉장히 그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수다맨이 됐습니다. 만나면 막 떠들어요 그냥.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도움이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이 한번 돼요. 얘기하고 나면은 저도 아프다가 했는데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도 근데 뭐 제가 그런 뭐 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겪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왜 김용이 저렇게 얘기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과연 김용, 정진상, 이재명의 일일까? 아닙니다. 이게 전체 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저께 토론회 때문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 토론회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 막 느껴져요. 예. 예. 저도 이제 자그만 기관장 네.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네. 진짜 여러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무튼 말씀 드리니까 막 이입이 되고 막 느껴집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책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방법론까지 뭐 좀 나오는 거죠. 그냥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종식이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니까 예. 제가 책을 제 사건 관련된 거 위주로 쓰고 싶었는데 예.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막 뭐 저 오마이에서 다뤄주는 기사도 있고 김종훈 기자가 해준 거 빨간 아재 이것도 있는데 굳이 네. 또 책까지 그걸 쓸 필요가 있냐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일부분만 제가 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재명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뭐 우리 성남에서부터 또 네. 이제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뭐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이제 서로 얘기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용은 아니시죠? 예, 출마용은 아닙니다.
멀리 보면 출마를 위한 또